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반복문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해야 될 학습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복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왜 반복문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틀림없이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뭔가 유리한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복문을 학습을 해서 코딩을 할 때 반복문을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반복문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반복문을 배우면 강점이 뭘까? 그리고 또 하나 반복문을 모르면 단점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정의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목표가 목적의식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코딩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봐요.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을 엄청나게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드를 나중에 해석을 할 때도 엄청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오류 같은 걸 수정을 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잘 찾아내기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 상태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그쵸?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장들은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만큼 긴 거를 짧게 줄여놓게 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간도 엄청나게 단축이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 자체도 간단해지고 빠르게 돼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문을 학습을 해서 이걸 코딩을 하는데 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컴퓨터 강점이 뭐예요? 컴퓨터의 가장 강점은 사람하고 다르게 여기는 엄청나게 빠르게 무언가를 많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도 없어요. 사람은 어떤 거를 계속 쉽게 말해서 뭐 1부터 만약에 100까지 더 한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거를 엄청나게 많이 반복을 하거나 또는 빠르게 반복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실수가 없게 운영을 할 때 컴퓨터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가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처럼 이렇게 반복문을 배워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고 반복되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문을 배워서 활용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복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for문도 있고 이렇게 while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for문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while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먼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구조는 어떻게 서로 특징적으로 다른 거냐면 for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for문을 쓰면 유리해요. 그리고 while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복 조건이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for문을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또 하나 횟수 제한이 없이 있을 때는 조건을 제한을 할 때는 while문을 쓰는 게 유리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for문을 횟수 제어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while문을 조건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for문이랑 while문을 쓸 때 하나 여기 들여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에도 조건문을 배울 때도 블록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은 같은 칸만큼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블록으로 묶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블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행을 해야 될 그런 문장들은 다 같은 공동 음면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문이나 while문을 쓸 때도 들여쓰기를 통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그 전체를 한 번에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써놓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for문과 while문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개념 자체를 이해를 했고 이제 여기에 돌아가는 전체 루프가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구조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횟수 제어 반복을 하는 for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이렇게 순차도를 그린 거고 이쪽은 조건 제어 반복을 하고 있는 while문에 대해서 이것처럼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while문 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while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먼저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이면은 문장을 수행을 해서 이 루프를
루프를 계속 이렇게 도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건이 거짓이게 되면은 문장 밖으로 이렇게 while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게 이게 while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조건 제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시간의 주인공이 for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for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간단한 형식인 건데 for 그리고 변수명을 써줘야 되고 여기 in이 붙어서 여기 in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퀀스가 있고 이쪽에 실제는 콜론을 써줘야 돼요. 콜론을 쓰고 아래쪽 이만큼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수행할 이렇게 문장들을 스테이트먼트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쪽은 조건을 제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시퀀스라고 하는 거에 항목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퀀스라고 하는 자체는 항목들을 모아놓은 객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돼요. 리스트 배웠잖아요. 그 안에 항목이 잔뜩 들어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식 항목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안에 루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항목이 다 떨어졌어요. 소모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그 포문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포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일단 우리가 반복문을 아까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복문에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에 가서 잠깐 한번 비교를 잠깐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조를 알았을 테고 반복문을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반복문의 장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좀 전에 말했듯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고 빠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이 간결해지게 되고 시간도 단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걸 5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프린트문으로 여기를 프린트 그 다음에 가로하고 땡땡하고 축하합니다 콤마 찍고 땡땡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안은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를 프린트 축하합니다 이만큼을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드래그해서 붙여놓는 게 그다음에 더 빠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 P자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가로까지 여기를 한번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5번 정도가 되면은. 근데 만약에 이거를 10,000번을 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은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10,000번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000번을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붙여넣기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생겨요. 또는 이게 100만 번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언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상당히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단지 2줄 내에 이게 100만 번이 되든 1000만 번이 되든 우리는 여기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금방 출력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다 처음에 어떤 형식, 이런 문법을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여기를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정확한 문법을 구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논리를 이용해서 문법을 구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일단은 제가 드래그를 해서 대화형 모드에다가 놓고 그리고 이쪽을 만약에 지금 여기를 이렇게 포문이 있어요. 포문이 있을 때 이 range라고 하는 이 함수에 여기 숫자를 바꿔주면은 출력되는 값이 바뀌게 돼 있어요. 먼저 한 5번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축하합니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때는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타이핑하는 속도나 이걸 드래그해서 붙여놓는 속도나 비슷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50번만 해볼까요? 누가 더 빠른가? 그러면 여기를 50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50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여기를 런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같은 일을 금방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반복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출력값을 내놓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봤죠?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코딩을 해놓고 나서 여기를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은 약간의 시간만 걸리지 컴퓨터는 이런 일을 금방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순하고 간단하고 반복적인 일을 컴퓨터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야 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는 거냐면,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로 예를 들 건데, 터틀 그래픽으로 예를 들 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사각형을 이제 그래픽 모드예요.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여러 절을 써줘야 돼요. 여기 의미 자체는 이거예요. 임포트 터틀이라고 하는 자체는 터틀을 임포트, 다시 말해서 불러오라는 뜻인 거예요. 터틀이라는 모드를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터틀 점 그리고 포워드라고 있는데, 포워드라고 하는 거에 가로하고 200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진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거북이 보고 너 한번 이렇게 움직여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0픽셀간 이렇게 전진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right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90도를 꺾으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200픽셀을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90도를 꺾는 거예요. 여기서 90도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00픽셀을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0도를 꺾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그릴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갔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모양을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포문이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서 여기에는 사각형을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제가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부담 없이 여기를 그냥 따라서 한번 해봐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공부를 한 이걸 붙여뒀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사각형 그리는 거 봤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꼭 한번 해봐요. 여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쪽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여기를 꼭 한번 여기 코드를 작성을 해서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조금 아까 터틀 그래픽이라고 했어요. 터틀은 거북이에요. 거북이인데 지금 여기에는 이게 모양이 거북일까요? 여기가 어떤 봐서는 거북이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터틀 그래픽이라고 해요. 터틀 그래픽에서 여기 우리가 이쪽에서 터틀 그래픽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터틀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불러낼 수가 있냐면 지금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렇게 간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한번 여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저기를 터틀로 바꾸고 싶으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터틀 그리고 터틀 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쉐이프를 쓴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땡 한 다음에 터틀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만큼 다시 추가를 해놨어요. 추가를 해놔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하는 걸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여기를 런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똑같이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거북이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 거북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는 이런 것들은 약간의 스킬이에요. 스킬.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 있는 거북이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거북이로도 넣을 수 있고 아까처럼 화살표로도 넣을 수 있고, 또는 거기에다가 트라이앵글 쓰게 되면은 여기가 삼각형으로도 바뀌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양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이렇게 알아놔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이제 여기는 내릴게요. 여기 한번 꼭 한번 해봐요. 재미로라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갈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반복문 중에서 포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심도 있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반복문을 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여기에 포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형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포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크게 봤을 때 번호를 붙이면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형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가 for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다가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반복되는 변수예요. 변수를 이렇게 써서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in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 시퀀스가 들어와요. 근데 이 시퀀스는 어떤 게 될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레인지 함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리스트나 튜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리스트나 튜플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는 리스트를 알면 튜플은 똑같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기 끝에다가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돼요. 다섯 번째는 반드시 콜론을 써줘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쭉 실행될 문장들을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들을 쓰면 되는데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공동 운명체로 이렇게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for,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in, 네 번째 시퀀스, 그리고 시퀀스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 다섯 번째 여기에 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를 같은 블럭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변수를 쓰게 돼 있는데 이 변수는 안 써도 돼요. 익명 변수라고 해서 그냥 변수를 쓰기 싫으면은 여기를 언더바로 이렇게 써줘도 여기 익명 변수라고 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떤 식 구조를 갖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시퀀스라고 하는 저 뜻이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듯이 뭐냐면은 항목들을 모아둔 객체인 거예요. 여기가 항목들을 모아둔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퀀스에 있는 항목들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 시퀀스의 값이 하나씩 변수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항목들을 모아놓은 여기가 어떤 객체인 건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리스트나 튜플을 생각하면 쉽겠죠? 아직 레인지 함수는 안 배웠으니까.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항목들이 쭉 들어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값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변수에 여기 in을 건너뛰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변수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변수에 여기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대입이 돼서 아래쪽에 실행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항목들을 모아놓은 객체가 시퀀스인데 이 시퀀스에 있는 값이 하나씩 변수에 대입이 돼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목은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언젠가는 그만 값이 없겠죠. 더 이상 떨어지겠죠. 값이 더 이상 없으면은 거기에서 포문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문에서 종료하고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에 포문의 형식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보면서 시퀀스에 있는 게 변수로 들어가고 이 항목들이 하나하나 변수로 들어가고 이 변수가 실행을 시켜서 시퀀스가 떨어질 때까지 포문을 루프로 돌린 다음에 시퀀스에 있는 항목들이 다 없어지면 밖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들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먼저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여기 시퀀스라고 하는 여기에 레인지라고 하는 게 들어있을 때를 생각을 할게요. 먼저 거기를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이 시퀀스라고 하는 순서열이라고 하는 것, 이 속에 레인지라고 하는 이게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레인지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도대체 우리가 포문을 어떻게 구사를 하는 거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알아보죠. 자, 그래서 이제 포문 중에서 레인지 함수예요. 이쪽에 보면은 제목은 이렇게 보면 돼요. 포문 중에서 레인지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레인지 함수를 이용한 문을 이렇게 만들 건데 이건 어떤 뜻인 거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 정수를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게 레인지 함수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아까 포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횟수 제어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횟수를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변수명이 있죠. 세 번째 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퀀스에 레인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콜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들여쓰기를 한 실행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루프로 이렇게 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문이라고도 하고 포루프라고도 해요. 루프, L-O-P, 루프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포문에서 레인지 함수가 들어왔을 때 구조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아보면은 레인지 함수라고 하는 자체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횟수를 발생을 하는 그런 함수인 건데,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는 레인지 안에다가 그냥 종료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종료값은 예를 들어서 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는 10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인지 함수의 스타트, 스텝으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는 거는 위쪽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종료값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 종료값을 만약에 5라고 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스타트나 또는 여기 보면 스텝이 없는 거죠. 단지 스탑이라고 하는 종료값만 쓴 거예요. 여기 스탑이라고 하는 게 종료값이에요. 여기를 만약에 5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스타트나 스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컴퓨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해서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숫자를, 정수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5라고 쓰게 되면은 0, 1, 2, 3, 4까지 이렇게 레인지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리고 또 하나 간격은 일식이에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여기 스텝이 없으면 간격은 일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래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번에는 레인지 함수를 좀 더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스타트, 스탑, 스텝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는 자체는 시작값이에요. 시작값은 여러분들이 뭐 0, 1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돼요. 이렇게 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스탑이라고 하는 자체는 끝나는 값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좀 전에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종료값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항상 미만인 거예요. 미만. 여기 미만에 조심해야 돼요. 종료값은 여기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이라고 썼으면 9까지인 거예요. 미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100이라고 썼으면 99까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만이 돼요. 그리고 스텝은 말 그대로 간격인 거예요. 이거를 아무런 여기 스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씩 증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2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2, 4, 6, 8, 10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3으로 쓰면은 3, 6, 9, 10 이런 식으로 초기값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스텝이에요. 근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기본값은 1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 잠깐 시간을 빌 테니까 레인지 함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실제 예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실제 예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몇 가지를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도대체 제가 이제 레인지 함수에다 5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린트 i를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출력될까요? 물론 그 출력물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0, 1, 2, 3, 4가 나왔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의미를 부여를 해서 해석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막무가내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해석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왜 0, 1, 2, 3, 4까지 출력이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그냥 종료값만 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격은 1일 테고, 그리고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5보다 하나 작은 수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 1, 2, 3, 4까지일 거예요. 근데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4 하고 I in range 라고 해서 5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항목이, 여기 시퀀스에 있는 항목이 0부터 4까지가 있기 때문에 0이 먼저 I로 들어가요. 그리고 I가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I 속에 들어가 있는 건 0인 거죠. 그러니까 0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1인 거예요. 1이 I로 들어가요. 그 1이 출력이 된 거예요. 2가 들어가요. 2가 여기 프린트 2로 와요. 그리고 얘가 출력됐고, 3도 출력됐고, 4도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레인지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 0, 1, 2, 3, 4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템이 없죠.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없으니까 여기 포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이런 식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포문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한번 추정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0부터 1, 2, 3, 4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 3, 4, 5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여기다가 만약에 5까지 출력을 한다고 해서 이쪽에다가 썼던 것처럼 6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가 n-1이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가 6이라고 6에서 1을 빼면 5니까 여기다 6이라고 써주면은 과연 이게 1, 2, 3, 4, 5로 출력이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는 최종값만을 쓰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앞쪽에 0이 따라붙게 될 거예요. 0이 따라붙게 돼서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시 대화형 모드로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수를 6으로 바꿔줬어요. 6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실제 여기는 0부터 나와요. 0부터 5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여기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0부터 5까지 출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알고 싶었던 여기 1, 2, 3, 4, 5까지 출력이 되는 게 아니죠. 0이 껴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출력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스타트 그리고 스탑, 스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인수를 이용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시작을 1부터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종료값은 6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간격은 1로 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여기 1, 2, 3, 4, 5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의문이 생길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간격을 써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열로서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공간 낭비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옆으로 배열하는 더 쉬울 거예요. 그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거 전에 배웠듯이 그렇죠? AND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AND라고 하는 옵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열로서 배열됐던 게 핵으로 이렇게 배열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참고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따라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어떤 걸 확인을 할 거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하기 위해서 이제 포문 중에서 range라고 하는 이만한 함수만을 따와서 도대체 여기다 숫자를 변경시켰을 때 어떤 값들이 출력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답변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구연수만 하면은 우리가 포에서 range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여기 도대체 어떤 값들이 나올까요? 어떤 값들이? 레인지 5라고 쓰고 여기는 레인지 0, 5, 1, 2, 5, 1 등등등이 써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숫자가 반대로 되어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예측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레인지 5라고 써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해봤듯이 여기는 0, 1, 2, 3, 4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시작은 0부터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1에서 4까지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위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시작을 0부터 했고 그리고 또 하나 간격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0, 1, 2, 3, 4까지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올까요? 세 번째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2부터 5까지 일씩 가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을 2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2, 3,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간격 자체가 두 칸씩 뛰라고 그랬죠. 시작은 0부터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0, 2, 4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반대 뭐죠? 숫자를 반대로 세는 거죠. 그래서 5부터 우리가 이렇게 내려갈 텐데 마이너스 1씩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까지 나올까요? 5, 4, 3, 2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씩 되라고 했기 때문에 스텝을 그러니까 여기는 5하고 3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는 포문을 이용을 해서 여기 레인지 값만 다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한 이 값으로 이렇게 넣어서 값을 넣어서 한번 실제로 이게 나오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직접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